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 2천억 투자 유치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로부터 2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고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제 1억 4천만 달러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는 500만 달러의 HLB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자의 목적은 급등이 예정된 HLB 주식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HLB 재료 일정을 앞두고 12월을 앞두고 12월 데이터 제출을 앞두고 NDA 신청을 앞두고 해외 첫 대규모 자금 유치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해외에서 의학 전문가나 의료진들의 HLB 간암 치료제가 성능이 좋다, 승인되길 기다린다, 이런 언급들은 꽤나 있어 왔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차 CRL 그리고 2차 CRL 때도 없었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이번에는 1차, 2차 때와 다르게 리스크가 더 적다, 메리트가 더 크다라는 것이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금들은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임상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 추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 그룹 전체 기업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이 엘레바와 리보세라닉 간암치료제 그리고 담간암 치료제에 집중된 그런 투자라는 거죠. 강제성을 부여한 투자입니다. 다른 계열사 지원이나 비핵심 사업에 사용되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투자인 거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에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미국 시장 초기 상업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뭐 영업망, 뭐 유통망, 즉 네트워크 구축에 큰 자금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거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이런 투자가 없다면은 만약에 HLB는 여기에 사용되는 자금을 뭐 아, 유상증자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승인이 동반된다면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대놓고 할 기업이 HLB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금 유치가 되는 호재임과 동시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방지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뭐 물론 2천억이 생긴 것과 별개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HLB니까요. 자, 아무튼 임상 승인이 거절되지 않을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투자받은 거겠죠. 근거 없이, 가능성 없이 2천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FDA로부터 무언가 일이 진척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참고로 신주인수권 행사는 발행 1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주식으로 바꾼다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고 이제 1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리스크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왜 전환사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 부사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점을 꼽자면 일반 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은 거죠. 이자율.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원금은 보장되기는 하는데 신주인수권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정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일단 낮은 이자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추가 자금을 투자자들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자, 물론 1년 뒤에 이르겠지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다는 것이고 규모가 2천억인 만큼 신주 물량 압박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급격한 가격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순서를 보자면 신주 발행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일단 주식 수가 증가하겠죠. 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당 순이익 감소 그리고 주가 하락 압력. 여기는 이제 신주를 발행하고 매도 오버행 리스크죠. 그리고 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기에는 지금 2천억을 투자한 투자자들 말고 얘네 말고도 개인 투자자나 다른 기관이나 뭐 외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LMR 이번에 투자한 주체죠. 얘네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얘네 홈페이지의 핵심 문구 중 하나로 리스크를 먼저 설정하고 수익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하는 펀드라는 거죠.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잃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펀드가 리보세라님에 베팅을 했다는 것은 꽤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보는데 HLB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뭐 주가 오를 때마다 기업 가치 본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추산하면서 뭐 30조, 40조, 80조, 100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권사도 맞추는 적이 없는 게 시총이고요. 그 시총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까지는 안 옵니다. 5년, 10년, 20년은 있어야 되고요. 간암 치료제 하면은 이제 리보세라닌 플러스 카멜레이주맙 처방이 당연해야 그리고 그렇게 몇 년간 실적을 쌓아야 가치가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애초에 적정 시총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측 시총을 보고 하는 투자는 도박하러 카지노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 말아먹을 것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알테오젠이랑 비교하면서 기술 수출분인 알테오젠이 55만 원이다. 현재 55만 원인데 HLB가 5만 원인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상장 주식 수가 5천만 주고요. HLB는 상장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입니다. HLB가 주당 20만 원만 되어도 알테오젠보다 가치가 높은 거예요. 알테오젠보다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눈에 보이는 수치만 보고 알테오젠보다 높아야지 55만 원 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게 되면 조정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치가 낮아서 10만 원인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상장 주식 수가 59억만 줍니다. 59억 주. 그래서 10만 원인 거고요. 자, 아무튼 자, 이야기 이어가 보자면 차트를 봤을 때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승승장구하다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여기는 그 윗단계의 박스권 하단이었죠. 자, 좀 확대해서 자, 본래 지지와 저항은 같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는 과거에는 지지였지만 현재는 저항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돌파가 쉽지 않았는데 수차례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나니 여기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박스권 진입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진입하면 여기에 돌파 시도, 여기에 매물 소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천억 자금 이슈가 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무너졌었죠. 장중 24%까지 올랐다가
물론 HLB에서 아주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 매도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윗자리 박스권 상단 요 자리에 매물 어차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박스권에서 윗자리에 있었던 요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요 자리의 물량도 장악을 해놔야 이제 12월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 미리 소화를 해놔야 올라가는데 방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매물 소화가 뭐 한 차례에 끝날 수가 없는 게 요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요 보라색 요 박스권 하단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NDA냐 그러니까 NDA 신청이죠. NDA 신청이 있었고 이제 CRL을 받았고 이 두 가지 이슈로 급등락을 거듭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의 마지노선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그 자리 그 시기의 데이터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변수가 좀 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일단 요 하단의 돌파 시도 박스권 하단과 후에 박스권 상단 요것이 수렴된 자리에 지금 돌파 시도가 있다.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과거에 이 박스권 하단에 지지받는 걸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자, 근데 가격대 보시면 36,000원입니다. 현주가만 해도 54,000원 800원. 지금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약 52%거든요. 제가 뭐 저 잘났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 하나만 잡으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할 매수는 이렇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 이거는 주가가 폭락할수록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도. 이거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 기회를 다 가져가려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두 가지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요걸 안 해. 요건 하기 귀찮아. 그러면은 돈 벌 가능성보다 돈을 잃을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근데 주가가 싸지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삐져 있습니다. 주가가 누가 봐도 비싸져 있으면 팔지 않고 그냥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 배움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FDA 승인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12월이 제로 일정이죠. 권장 데이터를 제출할 일정이 12월이죠. 저는 이때 반영되는 기대감만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승인 난다고 해서 이렇게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번 꺾이는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투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의 소모성이라고 말씀드리죠. 일의 소모품이다. 실제 재료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맙 이 병용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재료는 계속 가겠지만 이게 FDA의 승인을 받겠다는 그 기대감은 1회 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DA 신청하고 FDA 승인이 떨어지면 요거는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처럼 기대감만 이용하는 투자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 엑시트 하겠죠. 매도하겠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오는 겁니다. FDA 승인을 받아도. 그러고 나서 이제 재료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물량을 든 채 버틸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기대감만 이용하셔라. 조정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FDA 승인이 나더라도. 자, 그래서 분할매수 타점 그리고 분할매도 타점,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분할매도 타점, 그리고 저점의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분할매수 타점, 텔레그램 방에서 그 디테일과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한 달 남았거든요. 12월 언제 발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6월 3일인가? 6월 6일인가? 이때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었거든요. 6월 3일인가 6일인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보고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6월 초입니다. 6월 초. 이때부터 권장 데이터 6개월이면 12월 초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기대감이 11월부터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11월 중순에서 뭐 말에는 최고조일 거고요. 이때 기대감 야무지게 사용하고 이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량 매도가 아니라 메리트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도 분할해서 쪼개서 매도를 권유 드릴 겁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여력도 존재하니까 분할 매도하고 이후에 지켜보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요 부딪힌 자리에서 거래가 얼마나 동반이 됐는지,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주가 추세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그때 또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대응의 결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디테일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따라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듯이 낮은 구간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대감만 활용하더라도 근거만 있다면, 저점에 대한 근거, 단기 고점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 있다면 승인이 나기 전 기대감이 있을 때 분할 매매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익을 일부 챙기면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링크를 누르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추천 나가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이 이제 종목이 필요하다,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입장, 퇴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